네, 안녕하세요. 조성우입니다. 현재 강남 3구 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 지역 다 푼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23년 1월 2일 오늘 이제 새해 둘째 날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17시 7분에 떴으니까 굉장히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규제 지역을 푼다는 게 이제 결국 강남 3구랑 강남, 서초, 송파구, 용산구 이 4개 빼고 전 서울 지역도 규제 지역 다 푼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규제 지역 푼다는 의미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한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이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국 부동산에다가 매길 수 있는 세금은 3개밖에 없어요. 살 때, 갖고 있을 때, 팔 때.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사고, 갖고 있거나 팔거나 이 3개 외에는 사실 우리가 부동산이랑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없거든요. 그 부동산이랑 만나는 순간순간마다 세금을 다 매기는데,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가 그 3가지죠. 재산세도 있지만 재산세는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한다는 거는 서울의 똘똘한 용산의 한 채, 강남의 한 채, 요런 건 안 되지만, 예컨대 강남의 한 채, 광진구의 한 채, 또는 용산의 한 채, 어디 예컨대 면목동, 양천구, 목동의 한 채, 이런 식으로 갖는 거는 취득세도 8% 때리지 않고 그냥 1%에서 3%만 때릴게, 종부세도 중과하지 않고 일반 세율로 때릴게, 양도세도 그냥 6에서 45% 그냥 일반 세율로 때릴게 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돈이 너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돈이 꽉 막히다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야, 돈 좀 써서 부동산 가격 폭락하는 거 막아달라라고 정부에서 지금 시그널을 보내는 거고, 결국은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 주택 하나 갖고 있으면서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 주택도 없는 사람들은 정말 돈이 없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1주택자밖에 없단 말이야. 그냥 걔네들한테 손 벌리는 거예요. 야, 돈 써라. 근데 걔네들도 이렇게 되면 돈을 쓸까요? 어느 정도는 쓸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계속 우상향한다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또 옛날이랑 약간 다른 게,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있다가 그러니까 은행을 넣어놔서 이자를 계속 맛있게 받아 먹다가 아파트 값이나 부동산 값이 다시 꿈틀꿈틀 할 때, 그때 이자 그만 먹고 돈을 빼서 아파트나 이제 빌라나 주택을 사면 좋기는 제일 좋겠죠. 왜냐면 이자도 빼먹다가 아파트 오르는 장에서 같이 탈 수 있으니까. 근데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게 정말 너무 신밖에 못할 정도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왜냐면 또 조금 움직이면 또 물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럴 바에는 야, 너희들 왜 그러냐, 그냥 이자 그거 요즘 1억 내면 한 40만원 주거든요. 물론 싼 이자는 꽤 많이 주는 이자지만, 야, 그래도 너 나중에 너 타이밍 탈 자신 있어? 그러지 말고 그냥 지금 사놔. 좋잖아. 지금 물건도 싸고 또 좋은 물건도 많이 나와 있잖아. 골라 살 수 있다니까. 약간 이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확한 부동산 상황이 이렇고, 지금 이렇게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법률사무소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지금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해가지고 분쟁이 지금 폭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세가 빠져야 새로운 전세금 받아갖고 있는 집 전세입자 전세금 돌려줘서 그 전세입자가 그 전세금 들고 나와야 자기가 분양받은 아파트에다가 잔금 치르고 입주한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분양받아 놓은 아파트에 잔금을 못 치러요. 전세 사는 사람들이. 그럼 잘못하면 분양계약 해지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난리 나죠. 지금 연끌해가지고 분양계약 지금 청약 당첨됐는데 해지당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완전 난리가 나니까. 정말 난리가 나. 그러면 집주인한테 가서 야, 빨리 전세금 내놔라고 난리가 나고, 집주인은 야, 안 빠지는데 어떻게. 지금은 특징이요, 아무리 전세가를 낮춘다고 전세가 빠지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냥 전세가 낮추면 전세가만 떨어져요. 싸다고 나가지도 않아. 지금 약간 그런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건 큰일이야. 전세가 나가야 전세금 받아서 세입자 내보내고, 그 세입자는 그 받아 나오는 전세금 받고 자기가 청약해서 당첨된 거 잔금 치르고 들어가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해지가 되네 마네 난리가 나는 거야.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전세입자들이 자기가 예컨대 새로운 아파트를 샀다든지 아니면은 전세 살다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자기 살고 있는 현재 집이 전세가 안 빠지니까 또 자기 집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예 주거 이전이 안 돼. 이사가 안 돼.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래 활성화는 시켜주겠다라고 맨날 누구죠? 지금 국토부 장관 이름 뭐죠? 갑자기 국토교통부 장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판사하다가 제주도 출신 그 머리 좋은 사람 있잖아요. 뭐 수석한 사람. 그 사람 이름 뭐지? 저도 큰일 났네. 어쨌든 그 양반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거래 활성화 해주겠다. 그 얘기가 결국은 그 이사가 안 돼버리면 말이 이사지. 뭐 이사 안 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사가 안 되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계약이 해지된다고요. 그러면 뭐 엄청난 손실이 발생해버리니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거래 활성화를 해야 되고, 거래 활성화 하자니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돈이 돌자니 지금 뭐 돈이 어딨어요. 1주택자들만 돈이 있다고요. 현금이. 걔네들한테 돈 좀 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라고 보시면 맞고, 그러면 또 하나 이런 의문이 들어요. 야, 왜 갑자기 돈이 이렇게 말랐어? 또 이런 얘기 하세요. 야, IMF 때 금리 15%씩 갔어. 금리 15%씩 기준금리 갈 때도 97년에 IMF 터지고 99년부터 집값 올랐어. 금리가 15%일 때도 2년 있다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는데, 지금 사실 부동산 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언제부터 지금 꼬꾸라 박았냐면 21년 6월부터 거래가 없었어요. 뭐 올해부터 거래 없었다 아니에요. 21년 6월부터 낌새가 있었거든요. 진짜 그 낌새가 무서워요. 왜냐면 부동산 사장들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내 지갑이 얇아져. 내 지갑이 얇아지면 그게 경기가 바로 나쁜 거예요. 부동산 경기가. 그러니까 내 지갑이 얇아지는 것만큼 내가 예민하게 느끼는 게 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경기가 나빠지는 걸 먼저 느낀다고. 21년 6월부터 거래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1년 10월 달에 잠깐 반짝했고 22년 5월 달에 잠깐 반짝했는데 뭐 그건 잠깐 반짝이었던 거고 지금까지 죽고 있는 건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 기준금리 15%일 때도 97년, 98년 힘들고 99년부터 다시 살아났는데 지금 기준금리 3.5%예요. 그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지금 1년 반 넘게 경기가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그래? 라고 다들 의문을 갖고, 저도 그 의문을 가졌다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제가 답을 나름대로 냈는데, 그 답이 뭐냐면 금리가 3.5%밖에 안 되는 것도 맞고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곧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 것도 맞는데, 뭐가 문제냐면 계속 금리가 아싸리 한 번에 확 올라가지고 더 이상 오르지 않아. 예컨대 금리가 예컨대 작년 한 7월 달쯤까지 해서 한 번에 확 올랐어.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금리가 3.5, 3.5, 3.5, 3.5야. 그러면 이렇게 난리지 안 나요. 근데 금리가 계속 조금씩 빅스텝, 무슨 스텝 하지만, 자이언트 스텝 뭐라고 하지만 경기 침체할까봐 금리를 한꺼번에 확 올리진 않고 어쨌든 0.25, 0.5, 0.75, 0.5, 0.25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계단식으로. 그러니까 이 금리의 끝이 안 보이니까 자금 계획이 안 서지는 거예요. 아니 세게 때리려도 이빨이 세게 한 대 맞아. 그럼 팍 맞아. 얼마큼 아픈지 알면은 이 정도 아프구나. 자신 있어. 이 정도 맞을 자신 있어. 근데 자꾸 때리고 또 세게 때리고 또 조금 때렸다가 또 세게 때리고 때렸다가 또 때릴까 말까 파월이 계속 이러니까 얼만큼 센지 한번 아싸리 세더라도 한번 이빨에 맞아놓으면 내가 알겠는데, 이 감이 안 오니까 자금 계획이 안 세워지니까 사람들이 위축되는 거예요. 사실 파월이 노리는 것도 그거야. 야, 너 더 할 거야? 왜냐면 경기 침체 오는 건 파월도 싫거든. 그러니까 막 불안하게 만드는 거, 사람을. 자기 눈치 보게 만들어, 파월이. 자기 눈치 보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자금 계획이 안 서지니까 계속 돈을 어떻게 빌릴지 계속 눈치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못해. 돈을 못 쓴다고요. 파월이 노리는 게 그거야. 돈을 쓰면 또 물가가 올라버리니까. 그래서 그 반작용으로 사람들이 쫄려가지고 지금 눈치 보느라고 돈을 못 쓰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나쁜 장이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장이 좋아질 거냐? 결국 파월이 뺨때기를 세게 팍 때리는 날. 언제 때려요? 올해 상반기쯤에 이제 가장 세게 한번 때리고 계속 유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한번 가장 센 게 뭔지 맞아봤으니까 돈을 좀 마음 놓고 그 정도 아프구나 라고 알고 돈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자금 계획이 쓸 것이다. 그때 다시 움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이렇습니다. 네, 여기까지요.